고대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서권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고대치는 비웃듯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죠. 뭐가 임마? 한수철 과장 죽은 거 너 때문이잖아.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고대치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권식은 이를 악물고 낮게 경고했습니다.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그날의 진실이 세상에 밝혀져도 내가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참다 못한 석권식이 고대치의 멱살을 움켜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며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25년 전 결의의 아버지 한수철 과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날. 서울시 정빈구 세죽동에서 벌어진 의문의 교통사고.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철천지원수처럼 멀어져 버린 석권식, 고대치, 조성준. 세 사람은 대체 무엇을 보았고 지금까지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의의 기억 역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순간 25년 동안 묻혀있던 친아버지 한수철의 죽음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치와 석권식의 입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한수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5년 동안 감춰졌던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25년 전 내가 널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 고대치. 서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널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야. 석권식은 주먹을 꽉 움켜쥔 채 부들부들 치를 떨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그런 석권식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냐? 입 닥쳐. 왜? 틀린 말이라도 했어? 그날 내가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서권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날의 기억. 결의의 아버지 한수철 과장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날. 서울시 정빈구 세죽동에서 벌어진 의문의 교통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서권식은 왜 자신이 고대치를 찾아간 일을 평생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5년 전 강수토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당시 한수철 과장은 강수토건에서 고광수 회장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었던 한수철은 고광수 회장이 직접 선발한 강수토건 1호 장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했고 고광수 회장의 지원으로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강수토건에 입사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건축 설계팀에서 일하며 수많은 굵직한 사업을 성공시켰죠. 현장에서도 설계실에서도 한수철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광수 회장 역시 한수철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수철아, 회사는 건물만 세우는 곳이 아니다. 사람의 신뢰를 쌓는 곳이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고광수 회장은 친아들 고대치보다 한수철을 더 믿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한수철은 고광수 회장의 오른팔이자 강수토건의 미래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수철이 어느 날 설계팀의 공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공사 규모와 맞지 않는 자재비, 이미 지급이 끝난 업체로 반복해서 빠져나간 공사 대금, 존재하지 않는 하청업체 이름으로 처리된 수상한 송금 내역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두 사람이 실수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철은 며칠 동안 퇴근도 미룬 채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정 사업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뒤 다시 한 사람의 주변 인물들에게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끝에는 당시 강수토건 사장이었던 고대치가 있었습니다. 한수철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광수 회장의 친아들이자 회사의 후계자로 불리던 고대치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철은 고민 끝에 고광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강수는 한수철의 굳은 표정을 보고 곧바로 집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수철은 자신이 확인한 자료 일부를 고강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자금 흐름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금 흐름? 몇몇 사업장의 공사비가 허위 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강수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이미 고강수 역시 아들 고대치가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고대치의 주변 인물들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고 회사와 관련 없는 업체들이 잇따라 강수토권의 하청 계약을 따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아들이라고 해도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고강수는 한수철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수철아, 이 일은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특히 고 사장이 눈치채면 안 된다. 한수철은 고강수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자금 흐름을 추적해 봐라.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한수철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수철은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고강수 회장과 강수토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믿었습니다. 한수철이 증거를 찾아낸다면 고대치의 만행은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한수철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빠르게 고대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고대치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고대치가 오래전부터 회계팀에 심어둔 직원이었습니다. 고 사장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한수철 과장이 몇 년치 공사비와 하청업체 송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대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수철이? 예, 회장님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증거까지 찾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고대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방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어떻게 그걸 알아낸 거야? 당분간 자금 이동을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장부를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고대치는 전화를 끊은 뒤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수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고강수 회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강수토권을 물려받을 사람도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강수 회장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고대치가 아닌 한수철을 먼저 찾았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한수철의 의견을 물었고 중요한 설계를 결정할 때도 한수철을 믿었습니다. 직원들까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고 사장보다 한 과장이 회사를 더 잘 알지. 회장님도 한 과장을 후계자처럼 생각하시는 것 아니야? 그 말들은 고대치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한수철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수철은 일까지 잘했습니다. 고대치가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눌러도 직원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한수철이었습니다. 고대치의 질투는 점점 증오로 변했습니다. 한수철, 내가 감히 내 뒤를 캐? 고대치는 책상 위에 놓인 한수철의 인사기록을 집어들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주재의 회장님 신임 좀 얻었다고 강수토권 주인 행세를 해? 그는 한수철의 사진을 손으로 구겨버렸습니다. 내 자리까지 넘보겠다는 거냐? 그날부터 고대치는 한수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2001년 5월 16일 당일. 그날은 어린 한결이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었습니다. 강수토권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던 한수철은 아들의 생일만큼은 함께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일찍 왔네? 식당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를 발견한 어린 한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수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결이 생일인데 아빠가 늦으면 안 되지. 식탁 위에는 작은 생일 케이크와 한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수철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결아, 소원 빌어야지. 어린 한결은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결이 생일 축하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한수철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철은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수철은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철 과장님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수토건 거래업체인데요. 오늘 들어오기로 한 공사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한수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오후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미 송금 처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다른 계좌로 잘못 들어간 건 아닙니까? 확인해 봤는데 계좌 번호가 아예 변경돼 있었습니다. 한수철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추적하던 강수토건의 수상한 자금 흐름, 유령회사와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려지던 거액의 공사비, 그 뒤에 고대치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고광수 회장에게 내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이 사라졌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수철은 단번에 생각했습니다. 고대치가 또 움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송금 요청서와 변경된 계좌 내역이 모두 있습니다. 그 자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수철은 잠시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결은 생일 모자를 쓴 채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비자금의 흐름을 영원히 밝히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수철은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아,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한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오늘은 끝까지 같이 있는다고 했잖아.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 오늘 내 생일인데. 한결은 금세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철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결이가 아빠한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번 일은 꼭 아빠가 가야 해.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한수철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처리해야 할 일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뒤로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한결은 한수철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한수철은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아빠가 볼일 보는 동안 차 안에 꼼짝 말고 있어야 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고. 한결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식당을 나섰습니다. 한수철은 그날이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철에게 걸려온 그 전화는 진짜 거래처 직원의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치가 한수철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한수철이 자신의 비자금 자료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대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거래처 직원인 척 한수철에게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수상한 자금이 발견된 것처럼 꾸미면 한수철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러 올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처음 고대치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한수철을 외진 곳으로 불러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다시는 자신의 뒤를 캐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 필요하다면 돈으로 입을 막을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철이 고광수 회장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수록 고대치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한수철만 믿는 거야? 고대치는 차 안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친아들인 나는 못 믿고 보육원 출신인 그놈을 더 믿겠다는 거야? 고대치에게 한수철은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경쟁자였습니다. 고광수 회장이 중요한 사업마다 한수철의 의견을 묻는 것도 싫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보다 한수철을 더 따르는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강수 회장이 한수철을 바라볼 때마다 보이는 신뢰와 애정이 고대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아버지도 결국 나를 인정할 거야. 그런 위험한 생각이 고대치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한수철은 어린 한결을 태우고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세죽동 쪽에 잠깐 들를 거야. 한결은 뒷좌석에 앉아 생일 선물로 받은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수철은 룸미러를 통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결이는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차 안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때 한수철은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철이 차선을 바꿀 때마다 검은색 차량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함께 늦췄고 속도를 높이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한수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가? 한수철은 일부러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차량 역시 급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제야 한수철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결아, 아빠가 아까 뭐라고 했지? 차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어. 지금부터는 안전벨트 절대 풀면 안 돼. 알았지? 한수철의 목소리가 심각해지자 어린 한결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한수철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은 점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석에는 고대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처음에는 한수철의 차를 막아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차량을 앞질러 길을 가로막은 뒤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려 했습니다. 한수철, 내가 가진 자료만 내놓으면 끝나는 일이야. 하지만 한수철의 차가 속도를 높여 도망치자 고대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나를 피해? 고대치는 거칠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세죽동 사거리에 가까워질수록 두 차량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고대치의 차량이 한수철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한수철은 창문 너머로 고대치의 얼굴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 사장님, 고대치는 한수철을 향해 차를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겁만 줄 생각이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로 몰아세우면 한수철이 멈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철이 끝까지 피하지 않자 고대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 한수철이 증거를 회장님께 넘기면 끝이야. 자신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지면 후계자 자리도 강수토권도 고강수 회장의 신뢰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수철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지도 몰랐습니다. 강수토권을 저 자식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고대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속도를 더 높이며 한수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려 했습니다. 한수철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결아, 꽉 잡아. 굉음과 함께 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한수철의 승용차는 균형을 잃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가드레일을 부순 차량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빠. 한결의 비명과 함께 차가 몇 번이나 뒤집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차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잠시 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수철은 운전석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어린 한결은 뒷좌석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일어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수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은 어린 한결의 기억에 너무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사고 직후 한결은 의식을 잃었고 이후 깨어난 뒤에도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사고 당시의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사고를 낸 고대치는 도로 위에 차를 세운 채 멍하니 비탈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고대치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한수철과 한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고대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권식이었습니다. 고대치, 지금 어디야? 고대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권 씨가 고대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서권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사고가 났어.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 너 지금 어디야? 세죽동 사거리 근처야. 석권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권 씨가 나 좀 살려줘. 일단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수철이 죽으면 어떡해? 내가 신고하면 내가 사고 낸 것부터 밝혀질 거야. 석원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한수철을 쫓아갔는지 조사하면 비자금까지 전부 드러나. 그 말에 고대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석원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사고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석원식은 세죽동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권 씨가 나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입 다물어. 석원식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꺼내려는 순간 고대치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나 좀 살려줘.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죽인 게 들통나면 나 강수토권에서 끝이야. 권 씨가 나 좀 살려줘라. 제발 은혜는 갚을게. 고대치는 석원식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석권식은 시작하는 사업마다 실패하면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고 가족들과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고대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달콤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내가 내 빚 전부 갚아줄게. 석원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강수토권에서 평생 일하게 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집 별채로 들어와 살아. 내 딸도 부족한 것 없이 키울 수 있게 해줄게. 고대치는 다급하게 석원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일만 덮어줘. 그러면 내 가족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석권식은 비탈 아래에 한수철과 자신의 가족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양심과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고대치의 차량에 남은 충돌 흔적을 감추고 한수철이 가지고 있던 자금 관련 서류를 회수했습니다. 사건은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단독 추락사고로 정리됐습니다. 한수철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린 한결은 뒤늦게 발견돼 세죽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렇게 25년 전 사건의 진실은 고대치의 돈과 석권식의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대치와 석원식, 조성준 세 사람은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미 고대치와 석권식은 거래를 마친 뒤였기 때문에 조성준은 사고를 낸 사람이 고대치가 아닌 석권식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 빚더미에 앉아있던 석원식이 갑자기 강수토권에 들어갔고 가족들까지 고대치의 집 별채에서 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건만 나오면 석권식보다 고대치가 더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닌 건가? 조성준은 25년 전 사건의 진실에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고의 충격으로 그날의 기억을 모두 잃었던 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깨진 유리창, 어두운 도로가 반복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은 사고 당시 아버지가 외쳤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 사장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고 사장. 결은 그 단어를 되뇌는 순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흐릿했던 기억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와 고대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이어 추락한 차량 밖으로 보였던 세 사람의 실루엣도 떠올랐습니다. 고대치와 서권식, 그리고 조금 늦게 현장에 나타난 또 한 사람. 뒤엉켜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났어. 25년 동안 사라졌던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와 자신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냈던 차량. 그리고 운전석에서 자신들을 노려보던 남자. 결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우리 차를 쫓아온 사람. 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대치, 당신이었어. 분명히 기억났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당신이야. 25년 동안 모두가 사고라고 믿었던 한수철의 죽음. 하지만 결의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고대치와 서권식이 감춰온 그날의 진실도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과연 결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대치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권식은 끝까지 침묵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25년 전 진실을 털어놓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